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린 오빠 마가린입니다. 버터가 되지 못한 식물성 기름 마가린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오빠네 지금 놀러 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초등학교 입학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때마침 또 저희 조카가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 혹시 우리 오빠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부모로서 궁금한 게 있는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코너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오, 좀 느끼한데? 마가린이니까. 실은 저희 오빠는 만화 컬럼니스트고요. 그리고 여행 작가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편안하게 저희 오빠랑은 반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상태로 반말로 그냥 대화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를 두신 학부모님이 계시면 저희 대화를 통해서 혹시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시지요. 자, 일단 애가 학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모든 게 다 궁금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네, 자, 영어. 영어는 진짜 답이 안 나오네. 영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서 애가 받아온 교재가 있어요. 영어로만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영어로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뜻을 해석해주면서 하는데 이게 맞나? EBS를 보다 보면은 우리 복미판다 녀석이 더 어렸을 때, 지금보다 한 두세 살 정도 어렸을 때 나이인 애가 막 영어 카드 막 낱말 딱딱딱 하면서 그대로 영어 원어민 발음을 읽고 있는 거야. 그거 루카스가 그러던데? 걔 한 100번 정도 보여주고서 그 단어만 보여주고서 했을 거라고. 아, 그거. 아니, 그러니까 꼭 저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낱말 카드를 해주면서 낱말을 막 익히게 해야 되는 것인가. 좀 문법이니 뭐 이런 건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근데, 안 들어, 어차피. 낱말을 어쨌든 간에 좀 외우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낱말,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에 좀 관심이 있어 하고, 그리고 낱말을 보여줬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호랑이를 보여줬을 때 타이거라고 하면은 얘가 알아들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보여줘도 되는데, 굳이 얘가 관심도 없어 하는 그런 단어들을 막 그냥 줄줄줄 늘어놓고서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애가 못 외울 거거든요. 못 외우거든. 그러니까 그냥 낱말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하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는 영어를 3학년 때부터 배워. 아, 3학년. 어, 1학년, 2학년 때는 영어 안 전혀 안 해요. 한다.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방과후도 없어 심지어. 어. 3학년 때부터 있거든. 그래서 학교 영어에 뭔가 대비를 하고 싶으면은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도 충분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애가 언어에 좀 재능이 있다 싶으면은 지금 해도 돼. 근데 솔직히 어디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신문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언어를 제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적정기는 9살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로 치자면은 2학년이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시작해도 되는데 근데 그게 단어만 외우고 그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털어져라.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냥 도서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책을 읽어줬기 때문에 가능한데 근데 내 주변 엄마들도 그건 네가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책을 못 읽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오빠도 영어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도 있고 약간 모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애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기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 드립 다 지금 읽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게 책 읽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지. 왜냐면 그 속에 단어가 있고 그 속에 문법이 있으니까. 근데 아주 짧은 그러니까 한 문장에 한 3개, 4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짧은 문장들이 들어있는 책을 그냥 계속 읽어주지 못하면은 그냥 CD를 들려주면서 청독을 하게끔 정도. 하는 게 나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 읽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지만 읽어주면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얘기할 때 그림에 나와 있는 그 그림 단어에 맞는 그림을 딱 집어주면서 얘기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면 들려주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안 일단 되면은 어 딸내미는 일단
저녁에 무조건 책을 들고 와요. 이 우리말로 된 책이든 간에 영어로 된 책이든 간에 그날 들고 와가지고 아니면 수학책이기도 해. 들고 와가지고 읽어줘야 돼. 그 무조건 읽어줘야 되는데 어느 날은 영어책이에요. 그럼 드립다 읽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때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거를 뭐 아주 낱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찝어가면서 이건 무슨 뜻이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에 해석을 해준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긴 한데 이게 맞나 싶은 거긴 하지. 근데 하나하나 그렇게 막 모든 단어를 해석을 해주면서 읽을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해도 돼. 심지어는 그냥 영어를 읽는데 읽으면서 만약에 그 명사들 있잖아. 그 명사가 그림 안에 나와 있잖아. 뭐 사과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 있으면, 애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그 사과 나무가 어딘가 그려져 있잖아. 그럼 그때 애플을 말하면서 그 그림을 찝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사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애플이구나를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냥 영어를 배우면 돼.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려다 보면 더 어색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로 언어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발음이 좋고 안 좋고는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아. 발음 안 좋음.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착각을 하는 게 발음이 좋으면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나도 어렸을 때 막 윤 선생 이런 거 하면서 발음 좋으면 와, 너 영어 되게 잘한다 이렇게 느꼈지만 난 실제로 어휘는 별로 막 어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았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게 진짜 발음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 중요한 건 콘텐츠거든. 어떻게 보면. 아유, 그건 있어. 지금 이를테면은 반기문 아저씨라든가 그 네, 저기 박형준이라고 저기 부산시장 사전에 나와서 유명했던 아저씨가 지금 그 부산시장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산시가 박람회를 열려고 좀 준비 중인데 그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했단 말이야. 근데 반기문 아저씨 생각이 나더라고. 너무나 한국적인 발음이에요. 아니, 예전 같으면은 이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 굉장히 구수한 발음을 영어로 할 때 사람들이 욕을 했지만은 지금 반기문 아저씨도 그렇고 박형준 아저씨도 뭐 그렇고 딱 보고 있는 why not? 이런 느낌인 거지. 그 중요한 건 콘텐츠란 말이 그런 것 같아. 중요한 건 내용물이지 발음은 아니고 어차피 알아듣고 어차피 영어권하고 미국 쪽하고 또 다 넓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면 어차피 굉장히 발음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용물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그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내가 도윤이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책만 줄줄줄줄 읽어줬는데 지금 10년이 지나고선 보니까 내가 도윤이가 영어책을 요즘 읽는 걸 보면서 느끼는데 확실히 그 나는 영어를 해석하는데 되게 전전긍긍 해가지고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확 막히거든, 그 문장 자체가. 근데 쟤는 영어책을 읽을 때 마치 그냥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그냥 이야기를 읽는 거야, 이야기를.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렇게 겁내하지 않는 거야. 유추하고 그래서 추론하고 하는 거. 막 읽고 있다가 야, 그거 무슨 뜻인지 아는 거야? 그 단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럼 모르는데. 근데 그 책은 막 낄낄거리면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책도 많이 봐야지 그 스토리 유추가 가능을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도 많이 보고 영어 책도 많이 보는 게 시너지가 가장 많이 날 것 같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굉장히 어려운 수거 같은 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유치원에서 애 보는 영어책이 막 인스파이어 오브 같은 그 수거가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외우게 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원어민이 와가지고 이제 읽어주거나 그런 책이 있으니까 들고 와가지고 아빠 다시 읽어주세요. 들었던가. 애는 한번 듣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다시 해주길 요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난 읽고 있느라면 대체 아니 인스파이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거가 툭툭 튀어나오는데 난 이거 분명히 중학교 한 2, 3학년 때 배웠던 말이란 말이야. 이걸 애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읽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거를 이야기식으로 이때 내용이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인스파이트 오브는 그냥 그거 대신에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는 보통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몬테소리 교육한다는데도 그렇고 실제로 아이들의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을 갖다 놓고서는 읽히는 것 같아. 근데 오빠 유치원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내가 드는 생각은 그게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약간 엄마들의
부모들의 희망을 담은 교육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약간 엄마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우리 아이가 요 정도 수준을 유치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를 기대를 맞춰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아니, 그래서 나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대체 이게 아니 애들 보는 책에서 대절이 왜 나오냐고. 그래서 시겁해가지고 얼마 전에 상담하러 갔을 때 여쭈었어 선생님한테. 이걸 지금 다 해야 된다고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건가요? 했는데 그런 건 아니래. 그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 이게 필요하지 않은지 마음속으로는 알아, 솔직히. 내가 보기엔 알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거지. 그래야 엄마들이 좋아하니까. 덜컥 아내하고 계속 덜컥덜컥 겁이 나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거기에서 한다면은 해야 되는 거야,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런 의심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유치원 옮길 거는 아니잖아. 초등학교도 옮길 거는 아니잖아. 어쨌거나 뭐 이거 이상한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근데 그거를 아이가 막 거부 반응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아이가 그거를 좀 즐겁게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건 그대로 놔두는 게 방법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너무 매몰될 것도 그걸 기대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치. 이제 애가 그걸 애가 스트레스 보면서 받아 하느냐 안 받아 하느냐 그게 주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그러게. 스트레스 받아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좀 뭐 만약에 유치원은 바꿀 수 있지만 초등학교를 바꾸기가 어렵잖아. 어렵죠. 뭐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어떤 과목에 있어서 뭐를 배웠는데 애가 표정이 안 좋다.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싶으면은 그거를 조금 더 뭐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봐야 되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받는다면 그게 참 안 받는다면 굳이. 그 목표를 벌써부터 일테면 얼마 전에 봤던 어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벌써 토익 800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막 가르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는 거야. 또 자기들 목표가 그런 거지. 근데 애가 따라주면 다행인 거. 그거는 진짜 아주 천운을 만난 거지, 그 부모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치동식 교육인 건데 말하자면 그쪽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목표점하고 그거 따라가야 되는 애들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은 애들은 참 불쌍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애들은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애들이 점수 이제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은 수능 1등급은 그런 애들이 지금 꿰차고 있는 거잖아. 말하자면은. 학원에서는 그렇다고들 하지.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따라갈 수도 없다고 생각해.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미 결판이 나버린 거 아니야? 라는 짜증.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부터 켜켜이 쌓이고 있는 거지. 어떤 지점에서는. 그렇게 불행하게 키우고 싶진 않아, 솔직히. 벌써부터 막 지금 뭘 외워야 되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 벌써부터 12년간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마라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맞춰주지 않고 싶은 마음과 맞춰줘야 되나라고 하는 약간의 짜증과 그런 근데 것들이 지금,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오빠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러니까 애가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 하고 싶어 하면 하는 거고, 근데 애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런 마음이 속에 있을 수는 있잖아. 근데 그거를 뭐 선행을, 그러니까 부모가 미리 막 지레 걱정돼가지고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아. 그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돼.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는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애가 뭘 좋아하는지 말을 안 할 수도 있거든. 자기가 뭔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지레 뭐 저렇게까지 해? 아직까지 할 필요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 그러니까 그 모든 되게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그렇고 책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런 것도 있었네, 이거를 집어가지고 애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면 경험을 시켜주는 거, 이런 게 나는 훨씬 더 건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쨌든 애를 관찰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지, 애한테 맞는 거. 흥미를 두고 있는 거. 물론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봐. 당장 나만 하더라도 컴퓨터로 밥 먹으러 먹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놈이 갑자기 20살 때 글쟁이가 될 거라고 누구도 상상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나조차도. 그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지켜보면서 응원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랑은 별개로 어쨌든 그냥 계속 쳐다봐 주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러니까 마마린 말씀에 따르면은 지레 겁먹지 마라. 맞아. 부모가 지레 짐작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조금이라도 먼저 앞서서 그 시간을 지나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어 지금 나도 그랬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에 애를 들여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그 교재들 보고 있느라면 일테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벌써 수학책이래. 영어에 대절이 나와. 그 시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걱정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마음의 짐을 조금 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먼저 겪어본 사람들의 음, 정보를 좀 들어보는 거. 음.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자기한테 취할 수 있는 것만 쏙쏙 골라서 애한테 경험을 시켜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고마운데 그 앞서 간 사람들이 어머 뭐 해야 돼? 이게 뭐 해야 맞는 돼? 거야. 이거 뭐 선행해야 돼. 여기서 지금 토익 800점을 향해야 된다. 목화 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망하는 거지. 지금 그렇지. 왜냐면 그, 그게 네. 애한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목화 망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한데 아유 어쨌든 그냥 동생이 오늘 말해줘서 고맙네. 어, 별 말씀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마린 클래스 열심히 들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같이 흔들어줘.